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지연 씨예요. 라디오 앞에 계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심장이 내려앉았고 또 그 사진 덕분에 다시 고개를 빳빳이 들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들려드릴게요. 저는 결혼 12년 차 아들 하나 둔 워킹맘이었고요. 남편 민수는 중견기업 인사팀 차장이었어요. 회사에선 원칙주의자 소리 듣는 사람, 집에서는 가족이 먼저지 같은 말을 습관처럼 하던 사람이었죠. 그 말 나중에 생각해보면 참 얄궂더라고요. 먼저가 가족이 아니라 본인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했어요. 주말에 회사 가족 초청 바자회가 있었거든요. 회사 하나층 로비가 잔치판처럼 꾸며지고 임직원 가족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간단한 다과도 먹고 애들은 풍선검 들고 뛰어다니고 저는 아들 주한이 손잡고 포토존 앞에 서 있는데 남편이 부하 직원이라는 서윤 대리를 데려오더니 소개하더라고요. 여보, 여기 서윤 대리. 팀에서 제일 든든한 오른팔이야. 안녕하세요 대리님. 민수 씨 늘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실례가 안 된다면 나중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투가 묘했어요. 딱딱하고 망설이는데 결기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는 네 하고 고개를 갸웃했죠.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 얘가 요즘 일이 많아서 예민한가 봐. 바자회 끝나고 뭐 잠깐 이야기하려나 보지 뭐. 아, 네. 괜찮아요. 행사가 끝날 무렵 서윤 대리가 제게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그 흔한 사진 인화지 봉투요. 봉투 위에는 볼펜으로 날짜만 적혀 있었어요. 918. 그게 제 생일 다음 날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사모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진실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게 흘렀어요. 심장이 먼저 알아차린 거죠. 이 봉투를 열면 제 세계가 뒤집어질 거라는 걸. 차 안에서 봉투를 열었어요. 아들은 뒷좌석에서 풍선칼로 창문을 툭툭 치고 있었고 남편은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라디오를 틀었어요. 저는 조수석에서 사진을 꺼냈죠. 첫 장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분명히 맞아요. 제가 잘 아는 옆모습, 걷는 습관, 어깨 각도, 셔츠 두 번째 단추까지 남편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배가 조금 나와 있었어요. 임신 중인 듯한 배선. 사진 속 두 사람은 산부인과 앞에서 웃고 있었고 벽면엔 태동교실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다음 장은 병원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차 트렁크를 열고 종이봉투를 넣는 모습. 마지막 장은 카페에서 남편이 여자의 목덜미 쪽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모습. 제 손이 떨렸어요. 사진 모서리가 사각사각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엔 지진처럼 들리더군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민수 씨, 응? 이게 뭐야? 뭐가? 사진을 남편 무릎 위에 내려놓자 그가 순간 핸들을 놓칠 뻔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끼익 하고 섰고 아들이 놀라서 왜? 하고 소리쳤죠. 남편은 사진을 쓱 훑어보더니 바닥을 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오해야. 프로젝트 광고 촬영이야. 산부인과 광고. 산부인과 광고를 내가 왜 찍어? 넌 인사팀이잖아. 그 협력사 쪽에서 모델이 펑크 나서 내가 급하게 도와준 거야. 여자는 그냥 협력사 직원, 촬영 동선 안내하는. 그는 그럴듯하게 말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일 때가 늘 그랬듯이 적당히 늘어놓고 적당히 시치미를 뗐죠.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앞좌석 등받이를 툭툭 치고 있었고 저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죠.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메모를 적었어요. 확인, 메타데이터, 병원 이름, 날짜, 차량 블랙박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욕실에서 샤워를 틀어놓고 변기 뚜껑에 앉아 사진 뒷면을 살폈어요. 사진마다 현상소 스탬프와 번호가 찍혀 있었죠. 바로 다음 날 연차를 내고 현상소부터 갔어요. 사진을 맡겼던 주문 번호로 어떤 파일이 출력됐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현상소 사장님이 친절했어요. 이 주문 원본은 USB였고요. 날짜는 9월 20일, 촬영 날짜는 9월 18일로 메타데이터가 찍혀 있네요. 장소요? 여기 보시면 GPS 태그가 있네요. 병원 근처 카페랑 병원 주차장, 그리고 이건 라움 산부인과. 아, 유명하죠. 그 USB는 어떤 분이? 남자분이었는데 정장 차림. 번호는 개인정보라 드리기 어렵고요. 그 대화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접수처에서 길게 사정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 사촌 동생이 그 병원 간호사로 있었거든요. 거의 연락이 끊겼던 동생이었는데 학창시절 그 소녀가 떠올라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혜민아, 나 지연 언니야.
혹시 병원에서 9월 18일 오후 민수라는 남자 예약 기록 있니? 동생은 잠시 있다가 전화를 줬어요. 언니 그건 내가 자료를 볼 권한이 없어서 대신 근무일지 보니까 그날 태동교실 예약한 산모 중에 보호자 성함이 민수로 적힌 케이스가 하나 있었던 건 맞아. 산모 성함은 미안, 그건 말 못해. 알았어. 그 정도면 됐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들에 이 말을 받고 잠깐 울었어요. 앞으로 닥칠 일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이걸 끝까지 파헤쳐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 집 안에서 제 아들 앞에서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자리 잡았어요. 광고 촬영? 좋아. 그러면 촬영 계약서가 있겠지. 협력사 담당자도 있겠지. 동선표, 섭외 내역, 페이 지급 내역. 하나라도 틀리면 끝이다. 다음 타깃은 서윤 대리였어요. 봉투를 건넸던 그 손, 떨리던 눈빛. 저는 회사 앞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그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할 건 없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걸 준 거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팀장님, 사모님 남편분 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 일에 휘말리게 만들었어요. 저는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이 술김에 프로젝트 광고 한 번만 도와줘, 인사팀도 현장 이해가 필요하다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본 건 말씀해요. 임신한 여자분과 팀장님이 너무 친밀했어요. 저는 그 여자가 협력사 직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팀장님이 외부에서 따로 만나던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른 채 동선을 찍고 메모를 정리해드렸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 격리팀에서 제게 쓸데없는 비용 처리를 했다고 트집을 잡았어요. 개인 카드를 업무에 썼다고. 영수증은 팀장님이 들고 있는데 자꾸 그때 그런 일 없었다고 잡아떼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걸려들었구나. 그녀는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어요. USB와 출력된 결제문서 4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촬영이라고 주장하던 날에 팀장님이 저에게 보내셨던 카톡, 그리고 제가 정리했던 동선 메모, 그리고 무단으로 삭제된 결제 라인 히스토리예요. 사모님, 저는 더 이상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저 회식 자리에서 이거 공개하려고요. 다만 사모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모님이 원치 않으시면 저는 그만둘게요. 아니요. 같이 가요. 같이 끝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퍼즐을 맞췄어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날짜에 맞는 영상을 추출했고 옆 좌석에서 들리는 낮은 여자 목소리와 남편의 웃음, 병원 지하 주차장의 안내방송까지 선명히 담겨 있었어요. 회사 협력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촬영 계약서 4본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대표가 의외로 솔직했죠. 계약서요? 인사팀이랑 그런 계약한 적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 회사 촬영 없었는데요.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스튜디오 예약도 없었고요. 탁 마지막 조각이 들어맞는 소리가 제 가슴에서 났어요. 이제 무대만 남았죠. 가면무도회의 막을 내릴 무대. 날짜는 남편의 승진자 축하 회식 날로 정했어요. 인사팀 차장에서 부장대우로 승진했다고 했죠. 남편은 며칠 전부터 으쓱했고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당분간 바쁠 거야. 행사도 많고 같은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저는 적당히 맞장구를 쳐줬고 약속 당일 평소보다 정갈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작은 휴대용 프로젝터와 HDMI 케이블, USB 출력물, 그리고 변호사에게 받아놓은 안내문까지 가방에 넣었죠. 아들 주한이는 외할머니에게 맡겨둔 상태였고요.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 단골 한정식집이었어요. 룸이 넓었고 벽면에 TV가 걸려 있었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보, 왜 여기까지? 축하해주러 왔지. 그래, 여러분 인사해요. 제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여기요. 자리에 앉으세요. 서윤 대리가 제 옆으로 조심스레 와서 앉았어요. 남편은 그녀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부장이 건배를 제의했어요. 우리 민수 차장, 아니 이제 부장 대우지.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탕탕 울리고 음식 냄새가 은근히 올라올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남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사모님 무슨 축하 말씀은 추후에 드리고요. 오늘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제 남편의 동료분들이니까요. 저는 벽면 TV에 프로젝터를 연결했고 USB를 꽂았어요. 첫 화면은 캘린더. 9월 18일 나옴 산부인과.
다음 슬라이드는 병원 주차장 CCTV 캡처였어요. 그 다음은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죠. 블랙박스 음성. 여자 목소리 오빠, 배 나와 보이나? 남편 그럼 우리 아가가 벌써 인사하잖아. 여자 말 조심해. 혹시 누가 들으면. 남편 걱정 마. 오늘은 서윤이가 동선 정리만 하고 갈 거야. 방 안의 공기가 잿빛으로 변했어요. 누군가는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를 크게 냈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어요.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산부인과 앞에서 남편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찍힌 사진, 카페에서 머리칼을 넘겨주는 사진. 남편이 불쑥 일어서더니 TV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만해. 오해야. 오해? 그럼 증거 더 보여줄까? 지연아,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용히 하자. 자존심 그래, 자존심. 그거 당신이 먼저 짓밟았지. 광고 촬영이라며? 협력사 대표에게 물어봤어. 그날 촬영 없었대. 그 대표가 착각했겠지. 그리고 이건 회사 결제문서 히스토리. 서윤 대리의 출장비를 당신이 개인 지출로 돌리려다 삭제 흔적 남긴 기록. 필요하면 포렌식 맡길 거야. 그때 서윤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여러분, 전 오늘 회식에 오면서 각오하고 왔어요. 저 억울했어요. 술자리에서 프로젝트 광고라는 말 믿고 따라갔고 동선표까지 정리했는데 일주일 후 전 비용 부당 처리했다고 질책받았어요. 그리고 팀장님은 아니, 민수 부장대우님은 제게 그날 일이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 때문에 회사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받았고요. 그래서 USB에 제가 가진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여기 증거 있습니다. 방 안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졌어요. 인사팀 부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옆팀 과장이 낮게 욕을 내뱉었어요. 민수야, 이게 뭐냐? 진짜냐? 남편은 제 쪽도 동료 쪽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냥 바닥만 보며 오해다만 반복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출산 예정일 안내 동의서. 환자명은 모자이크했지만 보호자란에 김민수라는 이름이 선명했어요. 저는 크게 말했어요. 여보, 오해야? 여기 보호자 서명이 누구 이름인데? 남편이 결국 소리쳤어요. 그래, 실수였어.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너도 알잖아. 요즘 집에서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솟구쳤어요. 힘들었다고? 힘들면 사람을 배신해도 돼? 그리고 잠깐이라고? 임신은 잠깐으로 생기는 게 아니야. 잠깐의 사고로 생긴 생명이라도 책임은 평생이야. 근데 당신은 그 책임을 서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로 대신하려고 했지. 조용하던 누군가, 아마도 막내 사원이었을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장님, 저희한테 늘 말씀하셨잖아요. 원칙을 지키자고. 다른 누군가가 말했죠. 인사위 열어야겠는데. 사내 윤리 강령 위반이야. 누군가는 낮게 탄식했어요. 아이고야. 남편은 허둥지둥 고개를 들더니 제게만 들릴 듯 낮게 말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자. 아니, 여기서 얘기 끝내자. 당신의 공과 사를 구분하는 모범을 모두가 보고 있잖아. 저는 USB를 뽑고 출력물을 서윤에게 건넸어요. 이건 인사위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남편과 별거할 겁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 이혼이든 절차 밟을 거예요. 서윤 씨 힘들었죠? 고생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같이 갑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왔죠. 미안하다. 잘 해결해보자. 저는 짧게 보냈어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고 사실 확인서와 증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파일, 사진 원본과 메타데이터 출력, 협력사 통화 녹취, 병원 CCTV 캡처 병원 측에서 제공한 건 아니고요. 건물관리사무소 공지 영상에 찍힌 출입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식 자리에서의 USB 파일 목록. 변호사는 말했어요. 정리가 아주 치밀하시네요.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양육권, 면접 교섭 조정까지 차근차근 가죠. 상대방 상대 여성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네, 제 아들이 다치지 않게만 해주세요. 며칠 뒤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서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사모님, 인사위에서 부장대우님 정직 3개월, 승진 취소, 윤리교육 이수 명령 나왔대요. 그리고 제 건은 무혐의로 결론 났어요. 저 살아난 기분이에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울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사모님 말고 그냥 지연 언니라고 불러요.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쳐서 소리쳤어요. 이게 사실이냐?
어머니 사실입니다. 근데 어머니 아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그래도 집안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면 체면은 진실을 덮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도 체면 앞세웠다간 사람 망치는 거 저는 이제 질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저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해졌어요. 아마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어머니를 설득했을 거예요. 회사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았고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 집 남편 그랬대 하는 말이 돌았거든요. 그 소문이 달갑진 않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소문이 저를 찌르지 못하도록 제가 먼저 사실을 품고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법정에서는 모든 게 깔끔했어요. 재판장님이 차분히 물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죠. 피청구인 원고가 제출한 증거 일체에 대해 다툴 부분 있습니까? 남편 변호인이 대답했어요. 일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합니다. 재판장님이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원고 위자료 청구액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 커리어도 잠시 멈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반복적으로 거짓을 말했고 저와 아이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재판장님의 망치가 조용히 내려앉았죠. 판결 선고일 재판장님은 말했어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원고에게 단독으로, 피청구인에게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합니다. 법정을 나와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해가 나왔는데 마치 제가 다시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들과 마주 앉았죠. 주하나, 응, 우리 집에 큰일이 있었지.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고마운 마음도 있어. 엄마 옆에서 씩씩하게 있어줘서. 엄마, 나 괜찮아. 학교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우리 엄마 멋있어라고 말했어. 정말? 응. 엄마 회식장에서 여기 증거 있습니다 했다는 얘기. 엄마 친구가 엄마 영웅이라고 했대. 저는 웃음이 터져버렸죠.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래. 우리 둘이 이제부터 더 멋있게 살자. 후일담을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회사에서는 인사위 결정 이후로 남편이 사실상 좌천됐어요. 다른 부서로 발령났고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지 못했죠. 복도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대요. 원칙주의자? 웃기지 마. 원칙은 남한테만 적용했네. 어떤 동료는 서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대요. 그때 미안했어. 내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했거든. 용기 냈구나. 잘했다. 회사 게시판에는 윤리 강령 재교육 안내가 올라왔고 그 첫 시간엔 외부 강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권력의 비대칭이 있는 곳에서 침묵은 가해를 돕습니다. 오늘 침묵 대신 말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이 저는 참 좋았어요. 말은 때로 칼보다 강하니까요. 저는 제 말과 증거로 제 삶을 지켰고 그 말은 다른 누군가의 방패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남편과 그 여자 사이의 아이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다더군요. 남편의 아이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놀랍게도 덜 흔들렸어요. 아마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고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까지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되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다시 시작하자면 당신은 새로 태어나야 해. 근데 그건 내일이 아니야. 그 후 저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데이터 분석 자격증. 밤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노트북 앞에 앉았고 아들은 옆에서 숙제를 했죠. 때로는 둘이서 라면 끓여 먹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에서 새들을 세다가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을 사 먹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시간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회복이었어요. 서유는요? 그 친구는 팀을 옮겼고 사내 고충 상담 창구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대요. 언젠가 점심을 먹으며 말하더군요. 언니, 그날 회식장에서 언니가 USB 꽂는 거 보고 나 울컥했어요. 아, 이건 내 싸움만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맞아. 그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어. 누군가는 오해로 포장하려 들겠지만 진실은 스스로 길을 찾더라.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인간적으로 회복됐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하셨어요. 지연아, 미안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도 충격이 크셨을 텐데. 내가 큰 소리 낸 날 나 사실 밤새 울었다. 근데 동네에서 떠도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꺾이더라.
내가 맞았다. 앞으로는 서로 지켜요. 말로 진실로. 그날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걸 한참 봤어요. 비가 유리창에 작은 길을 만들면 결국 아래로, 바닥으로, 땅으로 스며들잖아요. 진실도 그렇더라고요. 돌아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에요. 여기 증거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을 지키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사모님이라는 이름표만으로 불리지 않아요. 저는 지연이고 엄마이고 제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회식 자리가 있다면요? 저는 두려움 없이 들어가서 한 잔 가볍게 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건배요. 진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